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20강이죠. 한 20강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모바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이번 강의는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큰 문제가 없는 강의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중간중간 이 영상에 보시면 제목들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제목들을 보시고 꼭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선택하셔서 먼저 공부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는 그냥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간단하게 참고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알다시피 제가 랜드프로에서 지금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바일 실전 활용 과정을 갖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혹시 IT가 약하신 분들이나 이 부동산 IT 쪽을 조금 더 상세하고 더 자세히 그리고 또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랜드프로에서 올려드린 그 네 가지 과정과 이 과정까지 해서 한번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IT가 이런 거구나, 부동산 쪽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부동산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의로는요, 여러분 좀 프리하게 좀 편안한 걸 좀 해드릴 텐데, 자, 이게 제목은 조금 길어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기록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할 줄 알아야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신 다음에요. 어차피 이게 스마트폰 수업이니까 가능하면은 PC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안하시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 수업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능하면 PC를 켜시고 PC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스마트폰 꺼내셔서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은 특별하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낸 다음에요. 지도 서비스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라고 되어 있는 앱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앱이냐 그러면 구글 지도 앱이에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지도를 대부분 제일 많이 쓰시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지도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 이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 자, 이 구글 지도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이런 형태의 지도 서비스가 나오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예요. 우리 랜드프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고, 상단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보이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보일 거예요. 또는 그냥 동그라미가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 버전의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줄 3개의 메뉴가 별도로 보이는 폰들도 있으세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보이는 폰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없죠, 그죠, 여러분? 아이폰은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돼요. 이 1강은 건너뛰어서 2강부터 보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처럼 생긴 버튼 보이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여러분. 메뉴가 나오는데 그게
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자, 내 타임라인. 자, 이 내 타임라인을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서초동까지 왔는지 지금 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보이세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날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해 보면, 우리 편집하시는 분은 여기, 주소지를 조금만, 편집하시는 분은 여기 주소지 있죠, 주소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오늘이라고 되는 날짜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다른 날짜를 찍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른 날짜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부산에서 여관방에서 자고 이렇게 움직였던 기록까지 쭉 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현재 부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죠?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지도로 쭉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루 일정이 나오죠. 제가 2월 24일 날 날짜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쭉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제 핸드폰에요. 제 핸드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 하루 일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게. 근데 먼저 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클릭하면 처음 이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으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허용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참여를 시키고 나면은 요런 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부분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내가 안 나온다고 해서 나는 왜 안 나오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에서요, 그냥 기록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을 기록하라라고 체크를 한 경우에 그래요. 아까처럼 이제 구글 지도를 처음 들어갔을 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안 나오는 분들은 지금 시작할 때 참여하기 눌렀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부터나 내일 들어가시면 하루 일정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참여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저 때문에. 해제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근데 수업을 이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그래도 50%에서 60% 이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여러분. 굉장히 섬뜩하지 않나요? 내 하루 일정이 다 보인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하루하루 제가 지금 보세요. 여간방에서 장가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다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제가 지금 랜드프로 방문했던 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정들이 다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섬뜩하지 않으실까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정들을 기록해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거예요. 이 IT 쪽에서 보게 되면, 요런 형태의, 서비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빅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기술들을 좋은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고요. 나쁜 용도로만 쓰려고 하게 되면, 한없이 나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보름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고객과 함께 어떤 물건을 보고 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때가 날짜가 언제였지? 분명히 기억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지라는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한번 보는 거죠. 보게 되면 아 내가 맞아 이때 여기 갔다 왔지라고 여러분들이 임장 활동을 할 때 또는 어딘가에 경매 물건 보고 왔을 때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폰에 가서 그 폰을 지도를 터치한 다음에 이걸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리스트가 나오면 그 사람의 하루 일정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쁜 용도로 본다 그러면. 맞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잖아요. 나의 일정을 상대해 본다. 근데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50% 이상은 오늘 이 내용을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은 모를 거란 얘기예요. 많게는 3명 중에 2명은 모르겠죠, 여러분. 그죠? 왜? 여러분도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항상 이런 IT 기술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용도로 쓰는 게 제가 이걸 알려드린 목적은 첫 번째 좋은 용도로 쓰라는 거고 또 내가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줄 알아야 그죠? 나쁜 용도로 쓰이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번쩍 뛰게 할 수 있는 머리를 번쩍 뛰게 하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들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되는 거긴 하지 안드로이드 폰 삼성이나 LG나 여러분들 쓰시는 폰들인데 물론 아이폰도 구글 지도가 설치되어 있다 구글 지도 설치되어 있고 구글 계정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자기네들만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비슷한 기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 그럼 요 라인 나오는 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없나요? 그죠? 네, 껐다 켰다. 내가 원하는 대로 껐다가 켰다가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를 제일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내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있는 메뉴를 내려볼게요, 여러분. 메뉴를 내린 다음에 어떤 메뉴를 찾냐면 여러분 여기 위치라고 하는 메뉴 보이세요, 여러분? 위치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상단의 메뉴에 찾아보시면 위치가 여기 두 번째 메뉴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래 첫 번째 메뉴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메뉴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폰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서요. 자, 요렇게 나오는 건 아이폰은 안 되시고 안드로이드 폰 전용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위치에 그 그림 있지, 이미지. 여기 이미지를 1초 동안 꾹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서비스라고 하는 아래쪽의 메뉴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거기에 위치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자, 위치 기록. 자, 이 위치 기록을 툭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면 자기 계정이 계정이 나오고요. 자, 계정이 나오고 그 계정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어떤 내용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 위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계정에 연결된 기기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현재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게 기기가 몇 대 있다 나오고요. 태블릿도 있으면 태블릿도 나와요, 여러분. 자, 나오고 그 기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 기기가 이동하는 경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이 이동하는 경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위치 기록 요거 보이세요? 요거나 이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위치가 기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켜져 있으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기록이 나오게 하는 거는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활동 관리를 지금 리스트 나온 거 있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추가도 할 수 추가는 안 되겠다, 당연히요. 삭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삭제. 뭐 삭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록은요. 자, 그래서 위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설명을 드렸고 또 기왕 위치 기록 보는 김에 하나를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 카메라죠, 여러분. 카메라를 잠깐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 자, 카메라를 실행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촬영장 모드가 나와요, 여러분. 자,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네, 제 얼굴 보이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카메라 있지, 카메라. 이 카메라에서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 이렇게 보여요. 필요에 따라서는 오른쪽 부분에 그 설정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생긴 그림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요것만. 안드로이드 폰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있으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잘 보세요. 쭉 내려보면요, 여기 위치 태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위치 태그. 보이세요? 자, 이 위치 태그 있죠, 위치 태그. 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켜져 있죠, 여러분. 위치 태그 켜져 있죠. 자, 제가 한번 위치 태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저를 찍었어요, 여러분. 저를 찍었어요. 모델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에 가서 이번에는요, 위치 태그를 이번에는 제가 끄고 찍어 볼게요, 여러분. 끌게요, 여러분. 자, 끄고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어떻게 찍어 볼까요? 이렇게 찍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봤어요. 네. 그러면 위치 태그를 하나는 켜고 찍었고 하나는 끄고 찍었죠, 여러분. 맞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죠? 그러면 제가 잘 보세요. 사진을 두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이거는 위치 태그를 끄고 찍은 사진이죠. 제가 한번 이 사진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또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점점점.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정보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다시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갤러리에 되죠, 갤러리. 갤러리에 들어가야 되면 우측 하단에 점점점이 하나, 교재는 상단에다 해놨는데, 이게 메뉴가 최근에 또 바뀐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점점점 보이세요? 점점점을 클릭하면 위에 상세 정보라고 보여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얘를 클릭하면 사진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이 사진을 몇 월 며칠 날 언제 찍었고, 그죠? 언제 찍었고, 어떤 카메라로 찍었고요. 해상도는 어떻게 된다는 게 쭉 하고 나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특별한 건 안 나오죠. 이게 위치 태그를 끄고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번에는 위치 태그를 켜고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그죠? 요 위치 태그 켜고 찍은 사진이죠. 점점점 눌러가지고요. 상세 정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게 주소지가 짠하거나요. 제가 이 사진을 어느 위치에서 찍었어요 하고 쭉 하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얘를 클릭하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에서 현재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짠다고 보입니다. 그럼 대충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날짜도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찍으러 갔어요. 또 특정한 물건을 찍으러 갔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물건을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맞죠? 맞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기억하는데 일정 시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기억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까마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관계상, 그죠? 관계상 대부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카메라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위치 태그를 켜고 사진을 찍으시면 지금처럼 그렇게 위치가 정보가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어디서 찍은 사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진을 항상 마찬가지지만은 이것도 좋은 용도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나쁜 용도로 활용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좋은 용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진 찍었는데 그에 대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 지금처럼 이걸 가지고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고, 나쁜 용도는 여러분, 물건을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중개업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이런 고객이 한 명 있는데 이에 합당한 물건 혹시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있기는 있지.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얘기 번지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고객 모셔 가서 한번 보여주게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알려줘?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실이니까. 물론 요즘 표시 광고 때문에 광고할 때 번지수를 다 공개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공개할 수 있는 물건들만 어쨌든 광고를 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좋은 물건들은 또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요.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래도 제가 고객을 모시고 사장님한테 가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주고 가야 되니까 내부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사진 정도야, 뭐. 자, 그럼 저는 받자마자 뭐부터 보겠어요, 여러분? 위치. 그죠? 위치. 위치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만약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그 번지수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근처에 그 물건이 나온 게 있는지를 뒤져보게 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동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몰랐다고 하게 되면은요, 사진을 보내주고 여러분들 물건이 계약된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게 되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하나의 고려사항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들을 알고 있는 거하고요, 모르고 있는 거랑은 저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 방지할 수 있잖아요. 즉 뭐냐면 그 사진 찍을 때 위치 정보를 끄고 찍으면 위치 정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상대방이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위치 정보를 켜고 찍어서 그 사진을 보내주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 사진을 보고 뭐예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라는 의미로 지금 두 가지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위치 기록과 어떻게 해요? 사진의 위치 정보가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자, 위치 기록은요, 지도 서비스에서, 그죠? 내 타임라인에 가시면 내가 하루를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나오는 거고요. 사진에서는요, 사진에서 내가 위치 태그를 켜면 갤러리에서 그 사진에 대한 각각의 하나하나 위치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그 위치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교재를 잠깐 보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퀵 메뉴를 내려요. 그죠? 퀵 메뉴에 보시면 위치라는 거 요거 1초 동안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구글 위치 기록이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죠? 보이고 그 위치 기록과 여기 계정에 연결된 기기를 켜져 있으면 여러분 위치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위치 기록이 꺼져 있으면 위치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위치 기록요. 여기 어떤 분들은 교수님 여기를 끄면 되지 않나? 물론 끄면 돼요, 여러분. 여기를 꺼버리면 당연히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는 지도 서비스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하나도 못 쓰잖아요. 전체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능을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전체를 끌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구글 지도에 가서 요 동그라미를 터치한 다음에 내 타임라인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지도가 나오고 날짜를 선택하면 원하는 날짜에 이동 경로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 태그 설정해 하시면 이 위치 태그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갤러리에서 이게 지금 메뉴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이 메뉴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 메뉴가. 아마 지금도 수업 받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상단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그러면 이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 또 설명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윈도우도 보면 윈도우 XP, 윈도우 7, 뭐 윈도우 밀레니엄 에디션, 윈도우 또 10 뭐 이렇게 나눠 있는 것처럼 핸드폰도 이 핸드폰에 쓰이고 있는 OS 버전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최신 폰이 막 업데이트 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됐네요. 3개월 전부터 계속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근데 아직도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요 위에 이게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그러니까 두 종류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
수업 봤는데 이 점점점이 그냥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것만요.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위치 정보와 주소지가 나오고요. 자, 이것도 최근에 바뀐 버전에서는 주소만 나오고 이 지도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지도는 안 보여요. 지도는 안 보이고 구 버전에서 옛날 버전에서는 이렇게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지도까지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지도마다 이렇게 사진을 언제 몇 장 어디서 찍었는지가 쭉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좀 놀라신 분들은 놀라셨을 거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지도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 정보 그죠? 위치 정보 구글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 정보랑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카메라 카메라 위치 정보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또 다양하게 한번 또 다른 더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